제가 오늘 찍을 주제는 바린이가 한 달 정도 바이크로 통학을 해보면서 느낀 점과 이제 바이크로 통학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이 좀 안 된 시간 동안 바이크를 타면서 느낀 점은 저는 되게 진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아침부터 뭐 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은 차는 그래도 괜찮은데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은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고 다 낑겨서 가기 때문에 진짜 자리에 안 앉으면 완전 스트레스인 상황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바이크를 타게 되면서 그러한 대중교통의 혼잡성을 좀 덜 느끼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진짜 기분 좋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점은 내가 이렇게 재밌는 거를 왜 이렇게 늦게 탔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바이크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안전주행을 하게 되면은 나름 안전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통학을 하는 건 정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가 빠른 건가? 뭐지? 자전거가 원래 저렇게 빠르나요? 44km인데? 뭐지? 바이크의 장점 중에서 첫 번째는 일단 경제성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연비가 좋다는 건데,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한 70km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 자동차로 통학을 했을 때는 학교를 주 4일 정도만 나갔는데도 한 달 기름값이 한 1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주말 아르바이트로 나오는 월급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도 했고, 또 차를 통학용으로만 쓰긴 하지만 또 가끔씩 누구 태워다 주거나 어디 들렸다 가거나 하게 되면은 한 4-5만원 정도는 더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래서 그 기름값이 좀 부담됐었는데 바이크를 타면서 그런 기름값에 대한 걱정은 좀 줄어들었어요. 바이크가 연비가 좋다 보니까 확실히 기름값 면에선 경제적이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일단 개방감이에요. 뭐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이제 차처럼 겉에 이런 보호막이 없고 되게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이륜차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것도 있고 되게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차보다? 이런 느낌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라. 세 번째 장점으로 말을 하면은 아침에 통학을 할 때 생체 리듬이 좀 빨리 깬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자동차보다는 훨씬 위험하고 정신을 좀 바짝 집중해서 달려야 되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좀 정신이 일찍 깨는 것 같아요. 리듬이 좀 아예 일찍 깨버려서 차나 바이크로 통학을 했을 때는 보통 학교 도착하면 졸리기 마련인데 바이크로 도착을 하게 되면 좀 피곤한 건 있지만 졸리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고 되게 워밍업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이 확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점, 이거는 제 생각엔 진짜 전세계 만국 공통으로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위험하다. 바이크는 위험하다. 타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달이 안 된 시간 동안 타본 결과 위험합니다. 바이크 위험하긴 해요. 다만 바이크를 운행하는 이런 기본 운전법도 확실히 숙지를 하고, 당연한 소리지만 신호 위반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주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점으로는 바이크는 자동차에 비해서 바퀴도 2개고 안전성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맞다. 이게 첫 번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날씨에 취약하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으로 제가 꼽을 것 같은데, 확실히 눈이나 비, 강풍 이렇게 부는 날에는 라이딩을 거의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억지로 라이딩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 바로 무지개 다리 건너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비나 눈, 강풍 이런 좀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안 타는 게 좋기도 하고, 바이크가 이런 날씨에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그게 두 번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 올 때는 진짜 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 이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수납 공간에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뭘 이제 사들고 쇼핑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나 뭐 뒷좌석, 앞좌석에만 이제 쇼핑한 거를 가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금처럼 제가 이 제로콜라 큰 병 하나 사가려는 것도 바이크에는 넣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가방 같은 거를 꼭 챙겨와야 합니다. 가방을 안 챙겨오면 진짜 이 바이크를 탔을 때 수납 공간을 안 챙겨온다는 거는 어딜 가려고 나왔는데 이어폰을 안 챙겨와서 휴대폰 음악을 못 듣는 거랑 거의 동급이에요. 진짜 비유가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 정도? 왜냐하면 집을 다시 들렸다가 가야 되는데, 아니면 비닐봉투 달라고 해서 딸랑딸랑 들고 가도 되긴 하는데 이 왼손에 비닐봉투를 걸고 가다 보면은 이 클러치 조작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단 주행에 기본적으로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 좋죠.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수납 공간의 부족함이 바이크의 이제 세 번째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크를 타는 건 그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만한 장점 때문에 타는 거겠죠? 저도 그러니까 타고 있어서 솔직히 저는 이런 개방감 하나로 정말 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도 이런 걸 감안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끝자락에 있어서 예, 6시에 칼퇴한다고 했는데 언제 와? 할만했어? 네? 오늘 할만했어? 네. 갈게. 먼저 간다. 또 버스 타고 가? 네. 잘 가. 그럼 뭐지? 다음 주부터 5층 오는 거야? 그래도 보겠네.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잖아요. 아니 근데 건물 가까운 게 은근 좋아. 5층 힘들어 거기까지. 안 힘들어요? 응. 갈게. 너 고생했어. 가.